안녕하세요. 근 5일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휴일도 겹치고 최근 건강에 좀 이상 신호가 잡혀서 검진을 좀 받아보느라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후덥지근한 더위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짜증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좀 웃기는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 무더위에 반영과장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나 받으시는 분들이 여름철이라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일단은 시술 샵 위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위생과 보건 부분입니다. 위생과 보건 부분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가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경우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술 전에서 위생과 보건 부분입니다. 일회용 리드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시술포와 바트 등 시술용 도구는 전부 멸균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 문수사들이나 문신사분들이 로컬에서 아직 멸균이란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술실은 별도의 공간에서 시술 전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문수사들이나 문신사분들은 좀 다르게 문수하고 문신은 좀 다르죠. 시술 시간이 몇 시간을 잡아먹는 그런 문신 시술이 있는가 하면 우리 문수사들이 시술하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물론 동시에 시술할 경우에는 몇 시간을 시술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술 시간은 마취 시간을 제외하면 30분이나 1시간 정도의 시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문신사분들은 시술 시간이 사실은 뭐 등판 하나 하는데 며칠씩 걸리죠. 이렇게 시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문수사 즉 반영과장 기술자들은 이렇게 뭐 며칠씩 하는 그런 시술은 사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적인 부분은 반드시 시술실이 필요하고 시술실 내부도 클린룸으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가끔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보면 고객을 편안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 제공을 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좀 이불을 덮어주거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위생과 보건적인 측면에서 보면 병원의 수술실은 창문에 커튼도 달지 못할 정도로 우리 문수사분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불을 덮어주고 한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고객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꼴이 됩니다. 감염이죠. 자, 두 번째로 주의할 문제는 일회용 니들의 오염 부분과 색소의 오염 부분입니다. 일회용 니들은 시술 전에 미리 끼워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시술 직전에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문수사, 즉 반영과장 기술자들을 문수사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문수사들이 정제수를 사용한 솜을 사용하지 않고 물티슈를 사용하는 경우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문신사와 다르게 문신사들은 시술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물티슈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문수사, 반영과장 하시는 분들은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정제수를 이용한 솜, 자 이게 정제수를 이용한 솜입니다. 정제수를 이용하는 솜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할 문제는 시술 직후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술 이후, 자 시술 직후에는 무언가를 발라야 됩니다. 자 눈썹 시술, 아이라인 시술, 입술 시술을 했는데 여기다가 무언가를 발라줘야 한단 말입니다. 자 문신사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셀린 정도입니다만은 요즘에는 뭐 코코넛 오일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는 문수사들입니다. 반영과장 하는 사람들, 문수사. 이 문수사들이 예를 들어서 눈썹 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문신사들처럼 바셀린이나 보호 크림을 아주 얇게 바를 수도 있어요. 또는 그렇게 권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이라인과 입술 시술을 하고 난 이후입니다. 아이라인에 바르는 연고는 안연고인데, 여기는 안연고가 들어가죠. 안연고인데 이 안연고가 우리 문수사들은 일반 약국에서 살 수 없는 제품입니다.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안연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제품을 이용해서 고객에게 서비스해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다만 안연고를 다량으로 구입해서 고객들에게 드리는 경우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재생크림이라고 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을 사용해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제품을 우리 문수사들이 유상이나 돈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것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술 후의 관리 요령입니다. 자, 눈썹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시술 후에 시술 후에 1일에서부터 시술 당일날부터 5일 정도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일기라고 합니다. 일기. 이 시기는 문수사나 문신사나 할 것 없이 블리딩 현상이라고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 블리딩이라고 하는 것은 색소와 유분과 피가 외부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딱지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을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되는 시기입니다. 문신에서는 가볍게 샤워를 하거나 뭐 하는 것을 권장할 수도 있지만, 문수에서는 반영 과정에서는 아이라인이나 입술 등 비교적 예민한 부분, 아이라인이나 입술 비교적 예민한 부분을 시술했을 경우에는 1일 내지 3일차 정도는 샤워나 물이 닿는 것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감염입니다. 이 부분에서 문수와 문신의 관리 요령이 약간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빨리 아물게 하려고 마데카솔이나 후시딘 이런 제품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런 것을 바르면 안 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이런 걸 바르시면 사실 딱지가 빨리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르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결론은 눈썹, 아이라인, 입술에서 재생크림은 발라도 되는데 약방에서 파는 마데카솔, 후시딘 등등을 바르면 안 된다. 오답이다. 이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술 직후에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2기라고 부릅니다. 2기, 아까 1기 말씀드렸고 2기입니다. 눈썹이나 아이라인, 입술 등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자, 시술 후에 5일에서 10일 정도 지나면 뭔가 각질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문수 부분에서 문수사들이 어떤 기술과 어떤 방법으로 시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시술 후 5일에서 10일, 즉 2기죠. 2기에서 이 각질화 현상이 얼마만큼 나타나느냐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정교한 시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시기에 더 지저분하고 나빠 보이게 될 것이고, 정교한 시술을 한 경우에는 이 시기에도 크게 나빠 보이는 현상, 보이지 않는 현상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시술 후 30일까지입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3기라고 하는데, 이 시기는 고객분들이 사실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이 없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 공히 시술 결과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기이고, 만약 이제 문수사분들이
이 시기에 시술 결과가 많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고객 입장에서 보면 다른 문수사를 찾아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아주 고민이 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알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서 보여지는 현상이 바로 재터치까지 또는 2개월, 3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기술자에 따라서 시술 직후에 한 달 뒤에 보이는 현상이 4개월, 5개월, 6개월까지도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만약에 어떤 손님께서 N번 눈썹을 하고 난 이후에 눈썹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1기, 2기, 3기 중에서 어떤 시기에 강제적으로 제어를 할까요? 자, 만약에 손님이 나 너가 한 눈썹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난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제어라고 하는 것은 시술 부위를 고객분이 솜이나 수건이나 또는 물티슈 등으로 문지르거나 강제적으로 지워지게끔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은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언제냐? 시술 직후에 고객이 눈썹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이거 지우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방치하면은 오히려 더 나중에는 레이저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좀 살짝 연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절한 시기는 1기 시술, 즉 시술 직후에 3일, 4일, 5일 정도 되는 시기에 시술 후 며칠이 지난 시점이 되겠죠. 이 시점에서 고객분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시술 바로 직후에는 시술 부위가 너무 예민해져 있고 보건위생상으로 안전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도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는 한참 블리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술 직후 3, 5일 이후에 시도해 주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이 방법은 사람 피부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날짜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우리 문수사들이 사실은 절대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시술을 한 전문가에게 조언을 통하여 시도를 하셔야 하고 아니면은 시술을 하신 분에게 다시 오시게 하여서 기술자가 직접 하시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여름철 시술에서 눈썹이나 아이라인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눈썹 시술에서 피부 데미지를 가장 많이 주는 화장형 눈썹 시술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만은 기술자마다 그 정교함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딱 집어서 이 시술은 여름에 적합하다, 여름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입술입니다. 문제는 입술이에요. 여름철에 입술 시술은 가급적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시술은 문수사들이 가장 조심해서 시술해야 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버텨내기가 어려운 시술 종목입니다. 입술 시술은 시술을 강하게 하면은 문제가 반드시 됩니다. 또는 약하게 하면 한 달 만에 다 빠져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입술 시술은 사실은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좀 애매한 시술이죠. 특히 입술 시술에 사용하는 색소는 작년에 사용했던 색소를 올해 여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색소는 눈썹과 아이라인 색소보다 더 유통기간이나 사용기간을 특별히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 시술도 1기, 2기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기는 시술 직후를 말합니다. 방금 끝난 거죠. 시술 후 하루 이틀 정도를 우리가 1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부어있는 입술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입술 시술 해보셨겠지만은 입술 시술할 때
입술이 부으면 정말 시술도 안 되고 난감합니다. 외부로부터 감염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시기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감염을 막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만약에 병원인 경우에는 적외선 살균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시원한 찜질을 하기도 하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많이 움직여서 혈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많은 우리 문수사들이 이 혈전 현상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바늘로 찔러서 색소만 착색을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있지만 입술 시술은 사실은 시술 과정보다 시술 이후에 조심을 시켜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기는 시술 후 3일에서 5일 이내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입술이 각질처럼 일어납니다. 부스러기가 막 생기기도 합니다. 막 떨어지기도 해요. 입술이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일종의 급격한 각질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술 시에 어떤 니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했는지에 따라서, 자, 라운드 니들로 했느냐, 플랫 니들로 했느냐, 또는 몇 피짜리로 시술을 했느냐, 어떤 기법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각질화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덜 심하게 나타나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 역시 고객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셀린 정도만 살짝 바르고 입술을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조금씩 움직여 주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고객분이 시술 직후에 항생제를 처방을 받아서 먹거나 인젝션을 하는 경우가 최선인 듯 싶습니다. 제가 입술 시술법에서는 진짜 입술 시술법과 가짜 입술 시술법,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진짜 입술 시술법에서는 이런 각질화 현상 과정을, 입술이 지저분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술 직후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입술 시술법은 일종의 가짜 시술법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다 빠져 없어지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술 직후에 뜨겁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술이라고 한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술이라고 한다면 이 시술 방법은 한 달 이내에 다 빠져 없어져 버립니다. 진짜 입술 시술법에는 시술 직후에는 일상생활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입술 시술하는 방법적인 차원이나 또는 시술의 선택에 있어서 입술은 여름철에는 조금 피해 주는 것이 좋고, 만약에 시술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냉기가 철철 흐르는 정말 시원한 시술방에서 시술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